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 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GBS. 아직 우리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기에 별에는 날.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에는 날의 아나운서 김선우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별에는 날인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여러분의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주 수업부터 본격적인 과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겹쳐 본가와 기숙사를 오가고 또 그 사이에 몇 가지 약속과 촬영까지 겹쳐 바쁘고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일시정지 상태였던 방학이 다 지나고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1년이 마치 노래 같다고 생각했어요. 잔잔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바빠져 가장 임팩트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학기 중 시험 기간 같고 또 중간 간주 부분은 쉬어가는 방학 기간, 또다시 반복되는 2절이 2학기 같다고 말이죠. 브릿지 부분은 9월과 10월 사이에 찾아오는 연휴 같네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 평소에도 이런 이상한, 어찌 보면 흥미롭게 들리는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랍니다. 매일같이 지겹게 바라보는 창밖 풍경도 다른 물체에 대입해서 바라보거나 색다른 상황을 상상해보면 그날따라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재밌는 요소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 도화지에는 무엇들이 그려지고 있나요? 자, 이젠 밤하늘의 별을 그려볼 차례네요. 다운의 괜찮아 듣고 별과 함께 찾아올게요. 하나둘 흩어지는 불빛들 사이로 작게 반짝이는 너의 모습, 아무리 불러봐도 닿을 것 같지 않아. 아득하게 멀어져만 가죠. 끝없는 어둠이 찾아와도 이 밤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
이상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나보면 아무런 아픔도 없을 거야. 보이지 않는 아픔 그 속에 숨어버린 너의 모습을 난 알고 있어. 가까이 다가서면 멀어지려 한 널 꼭 끌어안아 위로가 될게. 끝없는 슬픔이 네 곁을 맴돌아도 이 밤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나보면 아무런 아픔도 없을 거야. 수많은 날이 지나도 놓지 않을게. 내게 필요한 힘이 될게. 길고 긴 밤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특별한 너의 그 마음은. 이 밤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별을 해는 아이. 오늘은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어둑어둑하네요. 이렇게 구름 낀 날은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깜깜한 밤하늘을 보고 있자면 하늘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밤하늘이 아닌 도화지에 별을 그리며 세어볼까 합니다. 이번 주 헤어볼 별 하나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죠. 사실 앞으로 얘기할 별들 중에서 가장 걱정됐던 별이 사랑입니다. 저는 아직 사랑의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주는 사랑의 경험이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대본 잘 쓸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요. 대본을 쓰며 생각해보니 받은 사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이죠. 사실 학창 시절 때는 가장 신기하다고 느낀 사랑의 형태였어요. 분명 내 친구는 나랑 더 오랜 시간을 공유하고 나랑 더 친했던 것 같은데 남친이나 여친이 생기고 나면 저와의 약속은 두 번째가 되고 한순간에 그 친구랑 제일 가는 절친이 돼버리더라고요. 10년지기 친구와는 생일 당일 같이 보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애인과 생일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건 안 된다는 말도 있고요. 유대감을 쌓아온 시간이 깊지 않은 사이라도 서로만을 위한 사랑을 약속한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1순위의 사랑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 로맨틱하면서도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최우선이 되는 편이신가요? 제 지인들의 연애사를 볼 때 우선순위의 차이로 많은 갈등이 생기던데요. 연애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애를 하더라도 1순위는
자기 자신이나 일과 같은 다른 쪽에 두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와는 다른 크기의 사랑을 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서운한 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어쩐지 이러한 문제로 싸우는 연인들을 볼 때면 간혹 조건부 사랑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나올 다른 사랑에 비해 유효성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약속한 기간 동안에는 서로에게 누구보다 헌신적인 1순위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대감과 함께라는 것이 연인 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또 이별한 사이가 된다면 한순간에 친구도 되지 못하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다는 사실이 연애에 피하지 못할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장 소중한 연을 맺는 것이 또 그 사람과 가장 먼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길이니까요. 어쩐지 연인 간의 사랑을 너무 재고 따지는 사랑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모든 사랑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사실은 이번 사랑에 대해 말하며 비교 효과를 주기 위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얘기한 것도 있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조금은 짧고 강렬한 사랑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말해볼 사랑은 길고 은은한 끊임없이 식지 않는 사랑인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모든 사랑 중 가장 조건 없이 오롯이 주는 사랑일 겁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보 같을 만큼 헌신적인 사랑을 주시곤 하시죠. 평생을 다해 갚아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못할 사랑인데 우리의 존재 하나만으로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기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가끔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 결혼 연령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기본 30대 초반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 같은데 어떻게 그 나이에 부모님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또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실 수 있었는지 역시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아 쑥쑥 자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사랑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은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도 낳은 것도 아니지만 가족이 된 사랑인데요. 바로 반려동물과의 사랑입니다. 흔히는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다양하게는 고슴도치, 물고기, 햄스터, 토끼 등 수많은 동물들과 삶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들이 주고받는 사랑을 보고 있자면 정말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예전에는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 홀대를 당할 때도 있었죠. 강아지는 집에 들이지 않고 마당에서 키운다고 생각하거나 고양이는 애완은커녕 동네에서도 보이면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반려동물들은 생명체로 여겨지기보다는 그저 판매되는 상품에 가깝게 취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사이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출입이 가능한 이용시설은 물론 반려동물만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이 생기는 추세더라고요. 사랑의 이동에 따른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반려동물에게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지인들에게 어떤 사랑인지 조금 물어봤는데요. 그들만이 주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신만을 믿고 모든 것을 내주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변한다고 하던데, 작은 생명체를 통해 느끼는 사랑과 책임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볼까? 라는 고민을 정말 수차례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선택을 미룬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의 수명인데요. 특수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15년, 20년 안팎이며 더 짧은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주는 사랑, 그리고 받는 사랑이 너무 커져 그들이 떠난 후 나에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까봐,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는 채울 수 없을까봐 두려워 반려동물과의 삶은 미뤄두고 있답니다. 언젠가 저에게 사랑이 넘칠 듯 많아져 남은 모든 것을 세상에 쏟아내고 가고 싶을 때 저와 때가 맞을 것 같은 친구를 데려와 남은 사랑을 모두 내어주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간간히 하곤 한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코너로 찾아올게요. 루시 이수연의 Love Me Love You. 내가 하루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 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 그대가 너무 좋아. 그대라 다행이야. 그대가 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가끔 그대 슬퍼 보일 때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슬프고 힘든 일 나도 많긴 했었죠. 가끔 생각나 밤을 설치기도 해. 그럴 땐 고이 잠든 그대의 발끝에 내 어딘가가 닿은 채로 잠들어. 근데 그대만 눈을 뜨면은, 그리고 나를 부르면 그 순간이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날. 난 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를 보채기만 해. 미안.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별을 찾는 아이. 현재 우리에게 별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멀기만 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도 한데요. 옛날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의 역할도 해주었다고 하죠. 오늘 찾아온 별은 길잡이의 별 북극성이 포함된 작은 곰자리입니다. 다른 별보다 유난히 밝고 북극과 가까이 자리에 하늘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던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양이 북두칠성을 작게 축소한 것처럼 생겨 소국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작은 곰자리 위에 위치한 큰 곰자리와 함께 이 별자리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돕던 칼리스토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와 함께 숲속으로, 산속으로 사냥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칼리스토는 사냥 중 피곤함에 잠시 숲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제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늘 그렇듯 칼리스토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뺏긴 제우스는 아르테미스로 변장을 한 뒤 칼리스토에게 접근하는데요. 제우스의 변장에 꼼짝할 수 없던 칼리스토는 그만 제우스의 아이를 가지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금세 헤라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헤라의 저주를 받은 칼리스토는 몸이 곰으로 변하게 되어 아이를 놓고 숲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죠. 요정들의 손에서 길러진 칼리스토의 아들 아레카스는 훗날 멋진 사냥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곰의 몸으로 숲속을 떠돌던 칼리스토는 아들 아르카스를 마주하고 자신이 곰으로 변한 것조차 잊어버린 채 아르카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아르카스의 눈에는 그저 달려드는 곰으로 보일 뿐 활시위를 당기게 되고 이를 슬퍼한 제우스는 두 모자를 하늘로 보내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헤라는 저 별자리 둘이 바다에 들어가 물을 마시거나 목욕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고 이 때문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북쪽 하늘만을 돌게 됐다고 합니다. 별자리가 돼서야 함께 할 수 있게 된 모자의 이야기가 마음 아픈 항상 빛나고 있을 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게 줄 얘기들이 있다고 밤하늘에 박혀있는 저 별들을 켜고 아주 오래전에 저 별들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 떨렸지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일 리 없는 저 별빛처럼 네 옆에 있구만 싶은 내 맘 왜 모르는 걸까.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넌 앉아 있어. 조용한 밤 공기는 너를 더 눈치 없게 만들어 집에 가고 싶은 맘이 조금 더 들지 않아. 옆에 앉아 있어 보고만 있었는 걸. 이름도 모르는 별자리들을 별자리를 내게 알려주려고 했나봐. 하지만 나는 다른 말을 기대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 별들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척 많은 척 흘렸었지. 온종일 하늘만 올려다보고만 있을 건가 봐. 네 옆에 기대고 싶은 내 맘 왜 모르는 걸까.
않고 너는 떠났어. 조용한 밤 공기는 나를 더 유치하게 만들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이 한참을 지났지만 혼자 앉아있어. 보고만 있었는걸. 이름도 모르는 별자리들을. 그게 뭐라고. 마지막 곡으로 10cm의 별자리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9월도 보름이 다 지났고 오늘 예보돼 있던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가 정말로 물러설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번 주까지는 마지막으로 여름을 느끼게 해주려는 듯 햇빛이 쨍하게 내리쬐며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찾아오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을 보내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보내는 추석도 벌써 두 번째인데요. 작년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무탈히 보냈던 추석처럼 이번 연도까지만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안부 인사를 전하며 비대면 명절을 이어가 보기로 해요. 다음 주는 추석 주간으로 휴일 3일간 GBS 라디오도 쉬어가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습국원들이 기획한 음악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별의 는 날.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김난주, 진행의 저는 김선우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